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뉴욕을 방문해 일본 정부에 조속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에 사실상 공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한인 2세들의 동족 결혼 비율이 전체 아시안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차압을 당하는 한인 주택은 급증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 합의함으로써 이자 폭탄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중 한 명인 이옥선 할머니가 뉴욕을 찾았습니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 6주년 기념 행사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군 만행을 고발하면서 일본 정부에 조속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달아나는 도망가려고 계획한 게 원인이 뭐인가? 난 다른 원인이 없다고. 배고프고 춥고 살 수 없다고. 임택이 가려면 또 가라. 이러면 도망 못 가게 하느라고 팔을 잘랐대요. 어제 저녁 퀸즈 컬리지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 춥고 배고픈 위안소에서 도망가다 붙잡혀 일본 헌병에게 칼로 찔렸던 팔과 발을 보이는 할머니. 71년 전 16살 어린 나이에 집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끌려가 온갖 고초를 당한 이옥선 할머니에게 일본군 위안소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풀과 사료를 먹으며 목숨을 연명했던 처참했던 상황과 11살부터 14살의 어린 동생들이 폭행을 당하며 칼에 찔려 죽어나가는 인권 유린 사실을 고발하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한 성토를 쏟아냅니다. 특히 한 해 한 해 떠나가는 고령의 할머니들을 보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미 정부의 도움을 청할 땐 장내가 절로 숙연해졌습니다. 전에가 이전에 해방된 지가 몇 년 됐는데 할머니들이 다 80, 90 다 넘어갔어. 힘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먼데 미국을 찾아왔어요. 미국 정부에서 조금 돌아서 우리를 좀 빨리 해결하게 봐달라고. 숨죽인 채 할머니의 증언을 경청한 200여 명의 학생들과 관객들도 과거 일본군의 만행이 믿기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진솔한 사과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nd I can just understand how they felt, to be snatched from that young age. It's like a bud that was never able to come to its maturity. It was snatched away from them, and it was very sad. I didn't believe that this could happen outside of Europe. I didn't believe it happened, that young women were taken off the street in Korea and taken as female sex slaves. I couldn't believe that. And we just don't know about them. We have to find out about them. We have to bring them to justice. They have to pay the price for what they've done. 일본이 끊임없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이 이제 한국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5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꽃다운 나이에 삶을 짓밟힌 이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사실상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어제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1급 기문 문서들을 인용해 마이크로소프트 MS가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사실상 공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밀 문서에 따르면 MS는 회원들의 이메일 내용과 접속 기록 등 통신 정보에 미국 정보 당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MS는 특히 NSA가 통신 정보 암호화를 피해 회원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MS는 정보 제공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어서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이 정보당국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MS,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 인터넷 기업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중앙 서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보 수집 활동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 기업은 전자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합법적인 정보 제공 요청에만 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구글과 MS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정부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게 해달라며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1.5세 2세들 미국 문화에 친숙하면서도 보수 성향이 강했는데요. 같은 한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전체 아시안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외 한인 사회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베일러 대학 사회학과 죄리박 부교수의 연구 자료에서 한인 1.5세와 2세의 동족 결혼은 71.7%를 기록해 65.3%인 중국인, 53.8%인 베트남인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특히 한인 1.5세 2세 개신교 신자의 76.5%가 한인 배우자를 둔 동족 결혼자로 나타나 불교 신자의 75%보다 높은 것은 물론 가톨릭이나 기타 종교가 없는 일반 한인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한인과 타인종 개신교 신자의 동족 결혼율 비교에서는 베트남인이 80%로 가장 높았고 한인이 두 번째였으며 백인과 흑인, 라티노 개신교 신자의 동족 간 결혼율은 한인과 베트남인을 제외한 기타 아시안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한인 1.5세 2세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한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종교기관에 출석하는 비율이 64.4%로 전체 인종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동족이 많은 개신교에 출석하는 인종별 비율에서도 한인이 72.7%로 전체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인이 56.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차압을 당하는 한인 주택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의 차압 경매 리스트를 한국일보가 분석한 결과 어제 날짜까지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에 붙여진 전체 차압주택 485채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68채가 한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1월 차압 경매 리스트에 등록됐던 것보다 무려 34%나 급증한 것으로 차압주택 7채 중 한 채는 한인 소유인 셈입니다. 더구나 지난 4월에서 6월 경매를 통해 이미 팔렸거나 경매가 취소된 한인 소유의 주택은 모두 28채로 이 수치를 합할 경우 한인 주택 차압률은 더 치솟게 됩니다. 버겐 카운티 한인 인구가 전체 6.3%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 주택의 차압률은 타민족을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경매에 붙여진 한인 차압주택은 팰리세이드 파기 12채로 가장 많았고 포트리, 리치필드, 리치우드가 각 4채, 레오니아, 퍼라무스, 클로스터, 잉그루드 그리고 노르드와 올테판이 각 3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격대를 보면 100만 달러 이상 주택이 5채, 50에서 99만 달러가 31채, 10만에서 49만 달러는 32채였습니다. 한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2008년 부동산 가격 폭락 직전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한인들이 많고 2차 융자나 재융자를 받은 비율이 타인종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 합의했습니다. 신규 대출 신청자가 적용받게 될 이자율은 학부생 4.5%, 대학원생 7.2%입니다. 위기에 직면했던 학비 대출 이자 폭탄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 동결에 대한 표결 처리가 무산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이자율 산정 기준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의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합의안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학부생의 스탠포드로는 이보다 1.8% 높게, 대학원생의 플러스로는 3.8% 높게, 부모가 대신 대출받는 플러스로는 이보다 4.5% 높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상환 기간 동안에는 매년 변동되는 이자율에 적용받지 않으며 학부생은 최대 8.25%, 대학원생은 9.2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합의안은 전체적으로는 공화당의 의견이 주로 반영돼 있지만 상한제는 민주당의 의견이어서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일 기준 국채 수익률 2.5%를 감안 이달부터 시작된 신규 학비 융자 대출 신청자가 적용받게 될 올해 이자율은 학부생은 4.5%, 대학원생은 7.2%가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이달 1일을 기해 2배로 뛴 스탠포드론의 6.8% 플러스론의 7.9%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학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이자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잠자는 돈은 휴면 계좌, 주식, 찾아가지 않은 생명보험, 잊혀진 연금 등 다양한데요. 주인을 찾은 8억 달러를 제외하고도 3억 달러에 달하는 미지급 생명보험금이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미지급된 생명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섰습니다. 뉴욕주가 주인을 기다리는 11억 달러에 대해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 재정 서비스국의 생명보험사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조사가 끝남에 따라 어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 등록된 보험사들의 11억 달러에 달하는 미지급 생명보험금 중 뉴욕 주민이 수령인인 금액만 3억 8,600만 달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제까지 이미 전국적으로 11만 3,559명에게 8억 1,200만 달러가 지급됐으며 뉴욕주에서는 25,843명에게 2억 4,100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남아있는 미지급금은 3억 3,9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뉴욕 주민이 받을 금액이 1억 4,500만 달러입니다. 재정서비스국은 자신이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재정서비스국 웹사이트를 통해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보험사들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사망자 명단을 전달받지만 이를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는지 확인하는 데는 이용하지 않으면서 보험사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의 명단과는 수시로 대조해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내리면 자동차 100대를 수출하는 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고용 창출의 대안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지난해는 뉴욕이 최고의 관광 수입을 기록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뉴욕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출한 돈이 약 57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민간 조사기관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2012년 뉴욕의 관광 수입은 역사상 가장 큰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기간 숙박비로 약 162억 달러를 사용했으며 식비로 124억 달러, 쇼핑으로 117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 항공기 등 교통편으로 115억 달러를 사용했으며 7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타주 출신이었고 캐나다를 포함 해외에서 방문한 관광객은 30%였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관광 수입의 증가는 약 71만 4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고 평했습니다. 이를 전체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9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